판매를 로켓 크로스로 이제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네. 요거 하면서 좀 주의점이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재고마다 조금 다른데요. 재고를 조금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거면 윙이랑 이제 크로스랑 네. 이제 같이 네. 등록을 해서 네. 이제 크로스는 계속 저희가 입고를 시켜야지 판매를 네.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중간에 이제 네. 품절이 나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윙으로 돌려서 네. 네. 그렇게 판매를 조금 전환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벼룩시타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을 모시고 최근 브랜드 유통 상황, 앞으로 좀 브랜드 유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온 제임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오셨는데 원래 좀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원래 회사 다니고 네. 있다가 네. 네. 작년 8월 달에 이제 퇴사하면서 와이프한테 이제 사업을 좀 시작해 보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네. 이제 온라인 셀러 쪽으로 뛰어들었는데 지금 이제 테라스쿨 이제 네. 만나게 돼서 이제 좀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뭐 네. 성과가 어느 정도 좀 나오고 계신 건가요?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1월 중순에 이제 컨설팅을 이제 듣게 네. 되면서 2월 달에는 이제 쿠팡에서만 한 5천 원 정도 이제 매출이 나왔어요. 2월에 쿠팡에서 5천 정도가 예. 나왔다고요? 네. 네. 기존에 네. 이제 했던 거는 이제 대량 등록 네. 브랜드 네. 셀링이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한 3천 정도 네. 나오고 있고 그러면 쿠팡에서 5천 나오고 있고 기존에 나오던 한 3천 정도. 네. 작년 8월부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 정도 매출이 나오셨던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네. 이것저것 이제 네. 그 구매대행이랑 네. 그 위탁이랑 네. 이렇게 했다. 뭐 그냥 온라인에서 하다가, 처음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 이것저것 네. 시도해 보시다가 네. 대량 등록을 좀 알게 되신 거네요. 네. 대량 등록은 좀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유튜브랑 이제 주변 분들 네. 이제 통해서 네. 이제 더망고라는 네. 이제 프로그램 네. 이제 통해서 이제 대량 등록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사실 브랜드 공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네. 그냥 수집해서 네. 업로드하고 이제 주문 들어온 거 처리하고 아, 이 정도만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특정 사이트에 있는 브랜드 제품 다 긁어와서 그냥 네. 오픈마켓에 쭉 다 올리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네요. 네. 뭐 그러면 그때 한 상품은 어느 정도 올리셨고 뭐 하루에 시간 어느 정도 쓰셨던 것 같아요? 상품은 네. 한 2, 3만 개에서 이제 네. 사업자는 5개였는데 네. 5개를 이제 전부 풀로 채우게 되면은 네. 그 관리하는 게 너무 좀 네. 어렵더라고요. 이제 네. 뭐 품절이라든지 업데이트 관리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상품 수를 좀 조절하면서 네. 한 2, 3만 개 정도 조절을 했고 하루에 대여섯 시간 정도는 네. 했던 것 같아요. 그 대여섯 시간이라는 게 상품 올리는 데만 시간을 쓰신 건가요? 아니면 뭐 주문 처리하거나 뭐 CS 처리하고 이런 시간까지 다 예,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예. 그럼 실제로 상품 업로드하는 데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으셨겠네요? 네, 제가 소싱처를 네. 이제 좀 넓혀야 되는데 네. 이제 한 곳에서만 하다 네. 보니까 네. 그쪽에는 시간을 많이 못 썼던. 상품 소싱에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지 네.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닭등에 가까운 네. 프로그램만 이용해가지고 맞습니다. 상품을 쭉 많이 올리셨던 거예요. 사실 CS나 이제 네. 반품 쪽이 네. 좀 네.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네. 조금 에너지를 좀 많이 뺏겼던 것 그렇게 하시다가 같아요. 네. 왜 쿠팡을 이렇게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혹은 그 전에 왜 쿠팡을 안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쿠팡의 이제 소명 문제도 너무 많고 네. 지재권이 이제 네. 누적이 되면은 네. 또 정지가 그렇죠. 되더라고요. 예, 네. 그런 위험성도 있고 네. 그다음에 출고 중지라는 이제 네. 그 소싱처에서 이제 발송하기 전에 네. 출고 중지 요청이 네. 이제 들어오고 소싱처에서 이제 발송이 돼버리면 네. 또 반품하기가 또 네. 곤란해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초반에 쿠팡 하다가 정지 이제 네. 두 개 네. 바로 네. 거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바로 먹고 네. 접었어요. 그래서 쿠팡은 올리지 않겠다. 쿠팡에 잘 된다고 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네. 뭔가 이렇게 경고장 빵빵 날라오니까 약간 겁먹어서 이건 쿠팡 일단 빼고 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네.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첫 번째 소명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지금 5천 정도 매출이 나왔을 때 그 전이랑 비교해 보면 대량 등록으로 할 때는 네. 상품 이제 브랜드도 그렇고 너무 이제 많잖아요. 네. 많고 이제 사업자마다 다 네. 설명을 해야 돼서 이제 너무 설명할 거리가 방대하고 또 절차가 또 한 번에 이제 메일 보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그렇죠. 갔다 갔다 또 계속 여러 번 되는데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지금 이제 쿠팡 네. 했을 때는 그 상품 수를 이제 골라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소수의 브랜드 네. 정도만 네. 하나 올릴 때 하나씩 네. 해서 그렇게 하니까 조금 쉽게.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지재권 문제 이것 쪽에서도 좀 해결하신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상품 수를 줄였더니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됐나요? 대량 등록할 때는 상품을 받는 경우가 이제 잘 없기 때문에 네.
이미지를 공홈이라든지 네. 이런 그 오피셜 사진을 네. 쓸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쿠팡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사입을 해서 네. 일단 받아가지고 네. 촬영을 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찍은 사진으로만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이미지 저작권 같은 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첫 번째랑 비교했을 때 브랜드 수나 상품 수를 줄였던 게 쿠팡 공략 포인트가 첫 번째일 거고, 네. 두 번째는 오히려 예전에는 이제 상품을 그냥 온라인 사이트에서 긁어와가지고 네. 그냥 그대로 올렸다고 하면은 네. 오히려 여기에 사입을 해서 상품들의 사진을 찍거나 뭐 썸네일을 바꾸거나 상세 페이지에 조금 힘을 준다. 네. 요게 되겠네요. 네. 아마 처음에 하셨던 방식이랑 차이점을 둔다고 하면은 네. 우리가 아무 상품이나 사입해가지고 사실 한다고 뭐 사진 찍는다고 이게 잘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상품들을 사입을 해야겠다, 팔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뭐 아이디어나 데이터나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 대량 등록을 네. 하다가 보면은 좀 자주 들어오는 네. 상품이라든지 네. 이런 게 이제 데이터가 좀 쌓이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품들을 처음에는 일률적인 마진에다가 네. 네. 일률적인 그냥 그 뭐 상세 페이지 네. 공지라든지 네. 이런 거 해서 이제 올라갔더라면 네. 지금은 이제 좀 잘 팔리는 애들을 네. 이제 네. 픽을 네. 해서 네. 소수별로 이제 그에 맞춤형으로 네. 이제 사진도 찍고 네. 마진도 이제 아. 그 상품마다 네. 개별적으로 네. 마진을 다 네. 다르게 해서 아, 그렇게 하고 이제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아이템 특성에 맞게 네. 이제 하니까 네. 더 판매가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결국에는 인터넷에 있는 키워드나 어떤 뭐 데이터 랩에 있는 데이터보다는 내가 대량 등록을 통해서 좀 상품을 팔아보다 보니까 요런 상품군이나 요런 카테고리의 상품들이 좀 팔린다. 이제 여기서 1차적인 힌트를 얻었던 거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뭐 그동안의 경험 베이스로 이 상품들은 좀 사입을 해봐도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여기서 상세 페이지를 좀 더 가공을 하신 거고, 네. 그 다음에 보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 제품의 특성을 알고 네. 이런 제품들은 품절이 되기도 하고 네. 나만 재고를 갖고 있기도 네. 하고 이러니까 마진율을 높일 수도 있고 네. 혹은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을 때는 오히려 자금 회전을 위해서 마진율을 좀 낮춰야 되겠구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네. 제가 아마 이전 영상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사실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지성으로만 상품을 등록하는데 그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올리다 보면 팔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거기서 1차적으로 이제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거고 네. 그럼 팔리는 걸 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뭐 사입을 하든 뭐 사진을 찍든 마진을 조정하든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의 많은 분들이 그냥 대량 등록하면 이거 하다가 품절됐네 그거 또 다른 것도 대량 등록 이러니까 그냥 한번 단발성으로 판매가 됐다가 깨작되고 말고 네, 깨작되고 맞아요. 말고 아마 이 과정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아마 대량 등록하시다 판매하시다 보면은 품절도 되게 많이 있으셨을 텐데 품절도 엄청 많았죠. 그쵸. 네. 여기서 사실 힌트를 얻으셔야 되거든요. 네. 품절이 됐다는 거는 이건 내가 사입만 했으면 네. 더 높은 마진을 올릴 수 있었겠구나. 품절이 됐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이게 다시 리스탁이 되잖아요. 네. 아마 이제 그 포인트를 조금 이해하시면서 쿠팡에서 이렇게 좀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지 않았을까. 대량 등록할 때는 마진을 이제 어느 정도 두고 이제 올리기 때문에 다른 이제 셀러들이랑 가격적으로 좀 비교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품절이 되면 다른 이제 네. 셀러들은 다 지웠을 텐데 저만 네. 만약에 남아 있는 네. 경우에 네. 이제 가격이 비싼데도 네. 이제 주문이 네.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는 네. 나중에 품절되거나 네. 이제 제가 만약에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네. 가격 네. 컨트롤을 네. 좀 어느 정도 내가 자유롭게 해도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한 2월에 매출이 5천 정도 나왔다고 하셨는데 네.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대략 어느 정도 되시나요? 평균 네. 한 25% 정도는 25, 그 수수료 제외하고 네. 25% 네. 정도. 그럼 실질적으로는 거의 마진으로 봤을 때는 35% 정도를 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매입가 대비 그 정도 하시겠네. 쿠팡에서 판매하려면. 네. 상당한 마진이. 제가 사입했던 네. 것 중에 하나는 품절됐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걔네들은 이제 마진이 한 42%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때 알았죠. 품절이 됐으니까 네. 저만 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을 이 정도 가격에 팔릴까라고 이제 올려봤는데 네. 팔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계속 놔뒀더니 그냥 다 팔렸어요. 그 네. 가격에서 안 아, 팔리면 이제 네. 낮추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사입을 해서 그럼 혹시 뭐 똥재고가 되거나 조금 안 팔리는 악성 재고 뭐 아직 긴 기간이 아니어서 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재고도 혹시 있으세요? 있어요. 있죠. 네.
처음에 네. 이제 테스트로 이제 소량으로 했던 건데 네. 그것도 판매하기가 좀 네.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이거 왜 안 팔릴까 네. 가격을 낮추기도 했는데 네. 낮춰도 그렇게 네. 많이는 안 나가길래 네. 이제 다시 산 제품에 대해서 네.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게 신발 네. 제품이었는데 네. 이제 신발에도 보면 컬러나 이제 네. 모델에 네. 따라서 네. 이제 남성한테 네. 이제 인기가 있는 제품이 아, 있고 그쵸. 이제 여성한테 네. 이제 인기가 제품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사입했던 제품이 남성들한테 인기가 이제 크림에서나 네. 이렇게 보면 네. 남자 네. 사이즈 위주로 이제 네.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네. 있고 여자 사이즈는 거의 거래가 없었는데 네. 제가 여자 사이즈를 제가 아. 사입을 한 거였어요. 네, 그쵸. 왜냐면 그때 이제 여자 사이즈가 네. 재고가 몇 개 없길래 아, 네. 그냥 이거는 이제 사버렸는데 이것도 품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이게 바로 결국엔 시행착오고 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제품들을 좀 사입을 하고 이렇게 유통을 해야겠다. 계속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네.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가진 자본금 안에서 네. 이만큼은 뭐 테스트용으로 사입을 해봐야겠다. 네. 이건 좀 내가 팔아보니까 데이터도 있고 해서 좀 확신이 되니까 이건 좀 사입을 좀 많이 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나눠서 내 자본금 안에서 잘 굴리는 게 결국엔 저는 유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다 보면은 똥재고가 생기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40%, 50% 마진이 남는 상품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세가 돼서 결국엔 평균적으로 보면 뭐 20% 정도 내외의 네. 마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저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면 갤럭시톤은 20% 마진이래. 그러면은 뭐 진짜 대량 등록하면 그냥 1.1을 곱하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어떤 상품은 진짜 5% 맞아요. 마진을 남기고 팔아야 되는 것도 있는가 네.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팔고 없는데 내가 5%만 남기고 팔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40%, 50% 팔아도 되는 네. 제품이 있단 말이죠. 네. 아마 이 부분 여기까지 가는 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요 단기간에 요걸 알을 깨고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나요? 쿠팡을 안 하고 이제 대량 등록으로만 이제 하고 있었던 그때는 공부도 잘 안 네. 했던 그냥 주문 들어오는 대로 그냥 네. 팔았던 건데 네. 컨설팅 통해서 이제 브랜드를 네. 공부도 하게 되고 네. 이 브랜드 성향이라든지 이제 선호도라든지 네. 그런 것도 많이 알게 되었고 이제 사입을 그때 처음 한 거죠. 네. 이제 컨설팅 네. 통해서 네.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훨씬 폭발적으로 일어났었고 가장 주로했던 이제 쿠팡에서 네. 이제 매출이 한 계정에서 이제 그 정도 매출이 나오니까 아, 네. 예, 깜짝 놀랐죠. 결국에는 뭐 컨설팅에서 어마어마한 걸 알려줬다기보다는 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이 영역을 네. 좀 깨준 게 네. 결국에는 대표님 본인이 어쨌든 잘할 이 포텐이 있었는데 깬 게 아마 제일 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아무래도 이제 혼자 하는 네. 것보다는 네. 이제 경험 있으신 분이 네. 이제 방향 길을 네. 좀 이제 알려주시니까 네. 이제 그게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전히 그 강의나 컨설팅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저도 이해해요. 왜냐면 이게 적은 비용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비용을 냈을 때 방향성이나 길을 제대로 알려주나 못 알려주냐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해봤으니까. 그 고민을 해봤으니까. 그럼 내가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거를 제거를 해주는 거니까. 네. 근데 뭐 강의 홍보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듣지 말라 그래요. 들을 사람만 들으라고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또 좀 더 팁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쿠팡 같은 경우 이제 사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판매를 로켓크로스로 이제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네. 요거 하면서 좀 주의점이나 로켓크로스로 하는 게 좀 더 뭐 유리하거나 이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재고마다 조금 다른데요. 재고를 조금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거면 윙이랑 이제 크로스랑 네. 이제 같이 네. 등록을 해서 네. 이제 크로스는 계속 저희가 입고를 시켜야지 판매를 네.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판매량이라든지 판매 추이를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네. 이제 품절이 나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윙으로 돌려서 네. 그렇게 판매를 조금 전환을 시켜가면서 음.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자본금의 한계도 있고 로켓크로스에 막 무한대로 상품을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까 입고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재고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한마디로 사입과 구매 등 형태를 좀 자유롭게 넘나드는 방식으로 판매를 해야지 뭐 이 상품 페이지나 판매하는데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 크림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에 팔든 똑같거든요. 우리가 가진 자본금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얼만큼의 내가 비중을 사입으로 가져가고 얼만큼은 구매 대행으로 가져갈까 이 비중을 잘 조율하는 거. 그리고 품절되는 상품이라면 당연히 사입 비중을 올려야 되는 거고 그냥 테스트 삼아서 하는 거라면 굳이 사입하는 것보다는
구매 대행 형태로 좀 팔아보다가 네. 뭐 사입으로 전환을 하든지 네.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크로스랑 윙을 좀 넘나들면서 네. 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은 쉽게 설명드리지만 분명히 그걸 조절하는 구간이 어렵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전히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규모가 커지면 1억짜리를 5천만 원, 5천만 원, 뭐 7천만, 3천만 원. 그게 더 규모가 커지면 3억, 4억이 되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이 되는 건 마찬가지죠. 네. 근데 하시다 보면 결국엔 시행착오가 생기고 데이터가 쌓이니까 저라고 100%는 없지만 네. 확률적으로 되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잘 팔리는 베스트 제품을 조금씩 팔아보는 게 네. 내가 이 리스크를 제거해 나가면서 점점 올라가지 않겠나. 요즘에 사실 많은 분들 브랜드 유통하면 거의 크림 리셀 이쪽으로 접근을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뭐 오픈마켓을 하다가 쿠팡에서 좀 이렇게 매출이 올라왔는데 네. 크림 리셀 쪽도 하고 계신가요? 크림은 하다가 네. 조금 저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좀 있더라고요. 이제 네. 한 판매 페이지를 네. 두고 이제 네. 여러 셀러들이 아, 이제 네.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도 조금 어렵고 네.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네.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정보들이 다 오픈이 네. 되거나 이제 네. 다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쪽이라서 네. 마진을 이제 챙기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아, 네. 크림이랑 쿠팡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누군가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은 네. 어떤 걸 하라고 추천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처음에는 네. 그래도 쿠팡 네. 쪽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림이 쉽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 쿠팡에 비해서는 이제 경쟁이 너무 심하고 하다 네. 보니까 오히려 쿠팡이 더 쉬울 수도 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크림이 직관적이에요. 네. 상세 페이지를 안 만들어도 되고 네. 뭐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찰만 걸면 되니까 쉽긴 한데 그냥 팔아보는 경험에 있어서는 쉽긴 한데 마진을 챙기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적으로 연결한다고 봤을 때는 솔직히 좋은 플랫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한 가지 상품을 팔았는데 그건 이제 재고를 더 이상 못 거면 거의 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또 다른 제품을 찾아야 네. 돼요. 또 다른 제품을 찾아야 돼요. 그럼 무한대로 시간이 투입, 인풋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과값, 수익이 항상 보장되냐? 그것도 아닌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소위 말하는 진짜 자영업이에요. 계속 자기를 갈아 넣어야지만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고 조금이라도 뭔가 사업적인 모델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시작은 크림으로 할지언정 쿠팡으로 조금씩 체계를 잡는 게 맞지 않나. 앞으로 계획은 좀 어떻게 되세요? 뭐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또 다른 플랫폼에 좀 도전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쿠팡을 좀 더 어떻게 확대해 본다거나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소수 상품으로 네. 이렇게 매출을 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시즌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변화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품군을 좀 다양하게 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도 네. 이제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뭐 2, 3개월 동안은 사실 스마트 스토어 이제 어렵다 하지 말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스마트 스토어가 다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진입 장벽이 높아지다 보니까 초보자들은 거의 접근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크림으로 이제 몰려가기도 했고 브랜드 유통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떠나가면 다시 여기가 기회가 생긴다고 네. 저는 보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스마트 스토어가 작년 11월, 12월에 매출이 떨어졌다가 1월, 2월, 3월 지금 반등이 나서 오히려 매출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항상 저는 그거 같아요. 크림에 치우치거나 쿠팡에 치우치거나 스마트 스토어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내가 브랜드 유통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데서는 충분히 발을 담그고 있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비중을 조정하는 게 앞으로 사업을 좀 탄탄하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 시작하시는 분들 그냥 강의를 안 듣고라도 이렇게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언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일단 쇼핑몰 사이트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잘 나가는지 인기 품목이라든지 탑 10, 뭐 네. 탑 100이라든지 네. 이런 제품을 이제 한번 보시고 그 제품의 이제 뭐 재고 동향이라든지 네. 그런 제품들을 테스트 삼아라도 이제 업로드해서 네. 한번 팔아보시면 네. 판매를 해보셔야지 네. 그 경험을 느끼실 겁니다. 많은 상품이 있고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래도 잘 팔리는 제품부터 보는 게 우선이다. 네. 아마 앞으로 대표님이 이 방식을 이해하신다고 하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어떤 플랫폼이 나오든 잘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